어느 겨울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여성은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부검은 말한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이며 등장인물들과 지명은 모두 알파벳으로 처리하였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겨울 새벽에 B씨가 겪은 일입니다. 그는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었고 혼자서 어두운 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드문드문 세워져 있는 전봇대들에 붙어있던 전구의 불빛만이 B씨의 길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도중 이상한 형체를 발견합니다. 논바닥의 볕단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것은 마치 마네킹의 모습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질 낮은 장난이 아닐까 싶었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B씨는 마네킹인지 인형인지 모를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본 물체는 더 기괴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B씨가 손을 뻗어 물체를 가만히 만져보니 분명 차갑지만 사람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놀란 B씨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여성 A씨는 아까 봤던 대로 완전히 나체였습니다. 주변에 널린 옷가지들은 피해자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있었고 머리는 모두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온몸의 상처와 멍자국 그리고 나체의 상태였기에 경찰들은 성범죄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숨진 피해자 A는 B씨와는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었으며 그리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한두 개 정도 차이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날 오랜만에 시내에서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고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꽤나 많이 마셔서 거의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배웅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취한 상태였지만 피해자는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고 버스에 올라탄 것이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크게 좁혀진 용의자들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A씨를 발견했던 B씨와 A씨가 탔던 버스의 기사인 C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B씨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경위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가 늘 이른 시각에 출근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증언을 해줬습니다. 버스기사 C는 전과도 없고 교통사고조차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술에서 의심을 사게 됩니다. 늦은 시각 막차였기 때문에 목격자도 별로 없었고 그 시간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A씨가 마지막 탑승객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정적으로 A씨가 내려야 하는 정거장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와는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가 내려야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버스기사 C는 A씨가 내려야 할 곳을 놓쳤다며 갑자기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다음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말합니다. 버스기사 C가 가장 강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B와 C의 머리카락과 지문을 채취했지만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채모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조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 부검 결과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로 인해 수사가 뒤집혀버립니다. 숨진 A씨의 몸을 조사해보니 범죄로 짐작되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를 비롯해 몸의 바깥에도 범인을 특정 지을 만한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보통 성적인 범죄를 당했을 때 관찰되는 특정 부위의 피부 마찰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와 신체 부위에 생긴 상처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엔 너무 얕았으며 직접적 사인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에 넓게 생긴 멍의 흔적 때문에 두개골까지 열어 피해자의 뇌도 조사했지만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정황은 없었습니다. 폭행 등으로 인해 생긴 멍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듯했고 이로 인해 부검을 진행한 소견에는 범죄에 의한 피해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피해자 A씨는 어쩌다가 옷까지 전부 벗은 나체 상태로 추운 겨울 시골 마을의 한복판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녀의 직접적 사인은 바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숨진 원인과 그녀의 당일 행적을 토대로 예상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A씨가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에 탑승한 뒤 술에 잔뜩 취했던 A씨는 자신이 내릴 정류장을 실수로 그만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이후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버스기사 C에게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밤이 늦었기에 버스기사 C는 도중에 내려주진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A씨를 내려주게 됩니다. 한 정거장 정도 거리였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판단력이 흐려진 A씨는 그냥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날이 워낙 어두웠던 데다가 포장되지 않은 길이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만취한 채 한밤중에 논두렁을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A씨의 팔다리에 여러 군데 찰과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특히 A씨의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체온의 저하를 급격히 가속화시켰습니다. 점점 정신도 혼미해지던 A씨가 힘겹게 걸어가다가 어딘가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히게 되고 이 충격으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얼굴의 멍은 이때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A씨는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자 오히려 몸이 뜨겁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논 한복판에 세워진 볕단 사이로 기어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채로 들어 누워버립니다. 이것은 흔히 이상탈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며 실제로 인간이 저체온증에 빠질 경우 체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열감을 느껴서 탈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상탈이 현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체 내의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혈류가 과다하게 움직여 발생한다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이상탈이 현상을 일으켜서 옷을 전부 벗은 채로 한겨울 논바닥에 누운 A씨는 결국 서서히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B씨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도 매우 추운 지역 등지에서는 이렇게 옷을 전부 벗어던진 채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등지에서도 군 복무 당시 추운 곳에서 경계를 서던 중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며 열감을 느꼈다는 경험담들이 댓글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억울한 사람들이 용의자로 몰려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검은 말한다.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